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회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 영업 업무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냐보다 이 영업판이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해. 영업은 간절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은 그 시장 크기가 만들거든. 오늘은 내가 직접 겪어본 영업 조직 이야기를 통해서 회사를 고를 때 진짜 먼저 봐야 되는 걸 말해보려고 해. 영업 회사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 나는 사람보다는 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상품도 중요하고 회사 분위기도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업은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들어간 판 자체가 작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는지보다 이 회사의 구조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회사인지 아니면 사람을 소비하는 회사인지 그 질문 하나는 꼭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업회사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보험 영업도 있고 자동차 영업도 있고 기술 영업도 있고 B2B 영업도 있고 반문 판매 영업도 있고 온라인 영업도 있죠. 직접 시장을 개척하려는 곳도 있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은 영업이지만 실제로는 영업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모든 영업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성과로 수익을 내는 영업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특정 회사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정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정보 없이 영업회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도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영업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잘해주죠. 먹을 것도 잘 사주죠. 회식도 자주 하고 연말 행사도 화려합니다. 동기부여 강의도 자주 열리죠. 분위기도 매우 뜨겁죠.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와, 회사 좋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희망이 들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사실 답은 모두가 알고 있죠. 회사는 내가 행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매출을 내길 바라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회사는 매출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 분위기를 진짜로 믿고 와, 우리 회사는 가족이다. 회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시작되는 거죠. 회사가 나를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도 예전에 사업에 실패한 뒤에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어야 해서 유명한 영업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열정과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학력이나 경력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업에서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함도 중요하고 멘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 회사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을 앞에 내세웁니다. 이 사람은 억대 연봉입니다. 1억이 넘어요, 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여기서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보면 멀끔하게 생겼어요. 옷도 좋은 거 잘 차려입고 다니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연봉 1억이면 이 시장의 크기의 가치는 여기까지인 거 아닌가? 연봉 1억이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회사의 기준을 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조직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 구조인지, 꾸준히 성과를 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 천장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잠깐 몸담았던 영업 조직은
절반 이상이 역대 연봉이었습니다. 2억, 3억 버는 사람도 흔했죠. 그 옛날에. 예. 그런 판에서는 연봉 1억이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도달할 수 있는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영업은 그 시장의 판 크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판이 작으면 한계가 있죠. 반대로 판이 크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면 내 능력과 경험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벌리는 조직은 오히려 수입을 크게 홍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들어오고 싶은 조직이니까요. 반대로 특정 한 사람의 연봉을 계속 강조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사례를 계속 홍보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채용 광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마치 동화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 희망을 심어주기 싶습니다. 그 희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희망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주인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이 조직에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있는가입니다. 잘하는 사람 말고 평균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고 있는가? 그걸 봐야죠.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업의 목적은 결국 돈이죠. 진짜 돈이 잘 벌리는 영업 조직에서는 잘하는 영업사원이 굳이 관리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죠. 내가 직접 뛰어서 계약을 만들고 거래처를 만들고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리자 자리가 더 매력적이라면 그 구조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현장에 안 남고 관리자가 되려고 할까? 왜 현장보다 관리자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까? 왜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자리가 실제 영업보다 더 좋아 보일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제가 있던 곳은 팀장조차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구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시간을 사용하는 구조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직접 뛰어봤죠. 저는 원래 영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세일즈 강사를 좀 하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렌탈 회사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뛰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남한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한번 뛰어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영업했죠. 한 달 동안 한 4에서 5kg 정도 빠질 정도였습니다. 여름에.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최대치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영업 능력이 부족한 사람 기준으로 최대치로 뛰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영업 경험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당연히 성과도 빨랐죠. 시간 대비 계약 전환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팀 안에서도 제가 방문한 업체 수 대비 계약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제가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전환율이 너무 낮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꾸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씨 영향도 있고요. 체력적으로 정말 무리가 갔습니다. 저는 최대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치가 이 정도라면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게 가능할까?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처음 영업을 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적은 계약을 하고도 조금만 더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희망 하나로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영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 개인 영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조직에서는. 결국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온라인 판매, 법인 영업, 대형 거래처 같은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그런 구조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었죠. 그때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제가 느낀 구조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판이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
개인이 계속 뛰어서 버는 것과 구조를 가지고 버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들과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열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매우 중요하죠. 열정이 없으면 영업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매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정만 강조하는 회사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회사라면 단순히 열심히 해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죠. 내가 어떤 시장을 맡을 수 있는지, 어떤 고객군의 관점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물론 그만큼 입사 과정도 쉽지 않겠죠. 그런 회사들은 허들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허들이 너무 낮은 곳에도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회사가 정말 사람을 키우려는 건지 아니면 일단 많이 뽑고 많이 떨어져 나가는 구조인지 봐야 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좋은 상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구조죠. 회식이나 행사, 화려한 분위기, 동기부여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이 구조는 이 시장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시간을 몇 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미래 계획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도 불안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매달 정해진 월급이 있고 연봉이라는 기준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다르죠. 매년 정해진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한없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벌 수 있는 천장이 매우 높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열정이든 시도든 도전이든 해볼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천장은 낮은데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시도할 가치도 없는 거죠. 물론 제 이야기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얻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죠. 처음 몸담았던 조직은 수입도 매우 높고 천장도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업이 저 같은 개족보한테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좋은 배경이 없어도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 없이 영업회사를 선택하려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는 정말로 사람을 키울 생각이 있나? 아니면 사람을 소비하는 회사인가?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회사의 평균 수입은 어떨까? 이 회사 천장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그리고 이 구조는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인가? 사람은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게 해주는 건 구조입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업은 열정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영업은 판을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뒤돌아봤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조언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로 생각보다 회사들은 영업하는 회사들 중에 그냥 언제든지 소모품처럼 사람을 갈아 끼우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일수록 더 앞에서 더 달콤한 말을 하고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좋은 미래를 열어준다고? 이거는 의심해봐야 할 포인트인 거죠. 물론 거기서 정말 난놈이고 잘하면 한 명 정도는 어떻게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판에 들어갔다가 금방 여기 아니네 하고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스라이팅 때문에 시간을 몇 년씩 허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